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이 이슈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무디스가 일단 지적을 한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서 단순히 주가를 부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처사다라고 밝힌 건데요. 오히려 기업들의 향후 장기적인 성장성을 깎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무디스의 시각, 어떻게 좀 저희가 분석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MTN의 김종우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현재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다면 이런 논란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미국 증시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고점 부근이라는 거죠. 물론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뭐 유동성의 힘이 되었든 아니면 미국 기업의 개별적인 힘이 되었든 뭐 추가적인 강세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버블이 쌓이면서 더 갈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비싼 가격에도 자사주 매입을 멈추지 않고 실적 발표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현상에 무디스가 아마 좀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결국은 주주의 이익만 쫓아가는 것이다. 채권자의 이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기업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는, 그러니까 돈을 왜 여기다 쓰느냐, 실제로 더 투자를 하고 돈을 그 기업을 확대하는 데 쓰면 산업의 그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면 더 좋은 데 쓰일 수 있는데 더 그 돈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글로벌 경제 자체가 워낙 둔화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은 계속 추가적인 투자를 꺼리고 있고 오히려 M&A라든지 소극적인 방법 아니면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을 통해서 현금을 쓰고 있는 국면이고요. 뭐 이것은 국내도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와 같은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이 주주 환원 정책과 함께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모직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SK와 SKCNC가 다시 한번 또 지배구조 관련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또 국내에도 이미 2008년도, 2009년도, 또 1998년도에 위기가 나타났을 때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주회사 체제로 갖춰진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도 이런 기업 지배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3세대로 또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기업인 1세, 2세, 3세 쪽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또 구조조정이 한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뭐 관련된 상속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기 위한 회사의 전환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얘네 지배구조 관련주들이 계속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정부가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이러한 요인들이 약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이런 요인들이 좀 강해질 수 있다. 그리고 IR을 통해서 삼성전자, 현대차그룹도 모두 인정한 부분입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라고 인정한 부분이죠. 그래서 설사 미국 시장에서 뭐 자사주 매입 같은 것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도 그럴 것이냐 이렇게 동일하게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일모직처럼 단기 과열이 나타난 종목군들을 적극적으로 사보겠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전략일지는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랠리를 이끌고 있는 외국인들이 현재 이 가격에 산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더 낮은 가격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수온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들 종목을 살 때도 외국인들의 평균 단가, 기관들의 평균 단가 부근이거나 그 아래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무리하면서 사기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사되 현재 국내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은 뭐 제일모직이나 LG, 현대차그룹의 지금 현재 핵심 종목이 되고 있는 현대모비스, SK, CNC와 SK 합병법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별로 좋지 못한데 부품사들의 이 실적은 계속해서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라일리 오토모티브 일단 실적 개선세를 발표하면서 오늘장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들의 주가 동향도 함께 짚어주시죠. 먼저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갔던 건 BMW였거든요. BMW, 다임러,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독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들 종목군들이 가장 좋았고 경쟁력이 떨어진 푸조, PSA 그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 유럽 증시 조정과 함께 BMW, 폭스바겐, 다임러 이런 종목군들의 탄력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던 크라이슬러나
아니면 뭐 포드, 그다음에 GM 같은 종목군들이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자동차 부품사는 말 그대로 날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라일리 오토모티브의 주봉인데요. 지금 2013년 이후로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계속 주가가 레벨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 이제 내장재를 담당하고 있는 존슨 컨트롤즈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에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내 최대, 글로벌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 겸 서비스 업체 중에 하나인 오토존은 역시 신고가 부근에서 지속적인 랠리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일본의 덴소 같은 경우에도 환율 효과에 힘입어서 계속적인 주가의 상승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면이죠. 물론 일본 지수 니케이 225 지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만 추세 자체는 우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는 최고가였는데 최근에 독일 증시의 조정, 독일 증시의 속도 조절과 함께 최근에는 조금 탄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이고요. 마그나 인터내셔널 같은 종목군들, 캐나다에 상장되어 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동차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자동차 시장이 살아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부품 회사들이 다른 쪽으로 발을 넓혀 나가면서, 즉 예를 들어 GM에만 납품하던 회사가 GM이 아닌 다른 회사에도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플랫폼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B 플랫폼, B 세그먼트에 쓰이는 플랫폼을 단 하나를 만들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량을 6대를 만듭니다. 다른 차량들, SUV도 만들고 세단도 만들고 해치백도 만들고 여러 가지 차량들을 동일한 플랫폼으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점점 모듈화되고 있고 큰 회사들이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이들 종목의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서 시장 빠른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국내 관련 부품주들 흐름은 어떤가요? 일단 국내 관련 부품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현대차에 기대고 있는 기업들은 현대차가 확실하게 살아나기 이전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좀 전에 그 기업들이 왜 성장하고 있느냐. 환율 효과를 우리가 지금 누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체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체 경쟁력이 있으려면 지금 현대기아차에만 기대지 않고 다른 글로벌 회사 쪽으로 계속 진출을 시도하고 있거나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부품사에서는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두 종목이 있는데요. 그 한라비스테온 공조와 만도입니다. 이 두 종목은 전장 부품, 또 하나는 이미 글로벌 공조 시장에서 2위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글로벌 회사가 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그늘을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라는 쪽에 주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가 느리지만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부품사들에 우리가 무게를 둘 필요가 있고요. 만도는 여전히 현대기아차의 주력을 하고 있지만 주력 자체가 전장 부품이라는 거죠. 근데 전장 부품은 앞으로 스마트카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 분야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과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건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아직도 한국차에 대한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최근에 헝가리 공장, 인도네시아 공장 등 해외 공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벤츠, BMW 등 고급차로서의 납품도 점점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7위에서 글로벌 5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추가적인 확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올해까지는 굉장히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담을 받을 것 같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이 자동차 부품사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위아에 대한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주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준비된 그림으로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이 종목의 지금 실적, 매출 동향이나 전망을 보시면 성장이 둔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 그림이 뭡니까? 지금 성장이 엄청나게 둔화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증감률이거든요. 자동차 부분에선 그렇고요. 기계 부분에선 더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화의 흐름 때문에
일본 공작 기계에 밀리고 있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현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한 투자 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시 성장 동력을 찾으면 좀 좋아지는데 그 성장 동력을 지금 당장 찾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주가가 이제 PER 기준으로 7배 정도 수준까지 빠졌다가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까지 다시 주가가 싸지거나 이 두 가지의 관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쌀 때 내지는 아니면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림을 찾아냈을 때 이 두 가지가 투자의 관점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트레이딩 정도에 좀 입맛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현대 위아에 대해서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매수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증시에 대한 이슈를 분석해 보도록 하죠. 동상이몽 돌직구 함께 하시죠.